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아이디어 365 시간이고요. 아이디어 365 시간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꿀벌 있죠? 우리 빙빙 날아다니는 꿀벌, 꿀벌의 개체 감소를 대비해서 로봇 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꿀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어, 우리가 로봇 시대로 많이 접어들어가고 있는 건 맞죠? 그쵸? 현 전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힘으로 써야 될 일들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이미 로봇화 대체돼서 산업공단이라든지 이렇게 공장 시설 같은 데서 로봇으로 대체되는 반복 일을 한다거나 힘을 쓰는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로봇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대체되냐라고 생각하는 이런 과학계나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곳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 벌, 이 아주 진짜 이 손 한 마디가 정도밖에 안 되는 한 1cm, 1.5cm 내외 일반 벌들 있죠. 꿀벌. 꿀벌 같은 것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 있는 부속기관인 마이크로 시스템 센터라는 곳에서 나바이 박사라는 분이 그 부분을 가지고 2015년서부터 연구를 했다고 하네요. 왜 이것을 대체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살면서도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서 이 봄이라든지 이렇게 꽃이 막 피고 할 때, 이때를 빼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꿀벌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도심에서는 더 꿀벌 같은 걸 보실 일이 없어요. 없지만 시골이라든지 이렇게 꽃이나 나무가 많은 곳에 가보면 이렇게 꿀벌들이 많이 있죠. 그런 데들 보면 이렇게 양봉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치 꿀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꽃에서 꿀을 채취를 해갖고 결론은 꿀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양봉 사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뭐 도시농부의 일환으로 도시 양봉이라는 것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도시 옥상이라든지 빈 땅 같은 곳에서 이렇게 양봉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비즈니스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환경을 좀 더 이렇게 좀 좋게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환경 친화적 어떤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비즈니스 측면에서 볼 수는 없죠. 그런 것처럼 이 꿀벌이라는 놈은 꿀을 모으는 그런 어떤 것도 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꿀벌이 날아다니면서 이 꽃 저 꽃 또 같은 꽃을 날아다니면서 그 암수과 숫꽃, 암수의 어떤 그런 그 매개체 역할, 그런 역할을 해서 다시 열매를 맺고 또 다시 씨가 생기고 그것이 다시 꽃으로 되고 이런 과정을 하게 되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꿀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꿀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환경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이런 꿀벌이 없어지다 보니까 나바이 박사 같은 경우는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맨체스터 대학에서 먼저 처음 시도를 한 건 아니고 미 하버드 대학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다고 그러네요. 로보비라고 해서 로봇과 비, 꿀벌의 영어를 이렇게 같이 합쳐서 3cm도 못 미치게 만들어 갖고 약 0.1g 정도의 실제 꿀벌 크기. 그런데 뭐 이 꿀벌이 3cm면 좀 크긴 한데 어,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cm 정도가 되나 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5cm 이내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조그만 성인 사람 손 한 마디 정도 되는 이런 로봇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로봇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과 꽃을 옮겨 다니면서 꿀벌이 실제 했었던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좀 대체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꿀벌이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천적한테 뭔가 피해를 입을 것 같다 싶으면 꿀벌에 벌침을 놓게 되죠. 벌침을 쏘는 이런 기능들은 이 인공 로봇에선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데, 그 로봇벌을 만드는 맨체스터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에서 만들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꿀벌이란 개체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을 대비해서 이런 환경적 차원에서 이것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거, 큰 동물들, 뭐 예를 들어 북극곰, TV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북극곰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호랑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조선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가 있었지만 한국 내에서 북한에서도 볼 수가 없는 환경이 돼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 동물원에 있는 그 백두산 호랑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에서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만치 개체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멸종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지리산 일대에서 하고 있는 반달곰 복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런 큰 개체만 복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꿀벌 같은 것도 복원이 돼야 된다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과학계에서 먼저 시작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 분들로 봤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전에 제가 식물 공장을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식물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수경 재배로 이루어지잖아요. 수경 재배로 이루어지면 그 사용된 영양분이 식물에 의해서 빠져나간 거 상황에서 그 다시 회전이 되는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했을 때 외국에서는 이미 그것을 물고기와 그 물을 같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작물, 이 야채 같은 작물도 재배하고 그게 활용이 된 물을 다시 물고기가 그것을 사용하는,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키우고 양식을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채소도 이렇게 되는 이중화시키는 사업들이 연계되는 것을 보셨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꿀벌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탄식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버드대나 맨체스터대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이 손톱만한, 이 손가락 한마디만한 그 꿀벌을 만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셔야 될 것은 이게 과학계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 조금 더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날아다니는 것, 특히 이 프로펠러로 날아다니는 것은 헬리콥터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꼭 사람이 타야 된다라는 인식을 버리니까 드론이라는 개체가 나왔지 않습니까? 드론이라는 개체가 나온 것처럼 그런 드론 개체가 나왔다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보았을 때 또 다른 산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꿀벌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업이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경 재배를 해서 도시 그 스마트 팜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도 결론은 토질의 기본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는 토질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화학 재료는 비료 같은 것을 많이 투입하면서 결론은 생산성이 없는 토질이 만들어지는, 유지가 되는, 이런 질소화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경 재배와 같은 어떤 식물 공장과 같은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변화하듯이 꿀벌이라는 것이 우리가 곰 없어지고 호랑이 없어지듯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없어질 수 있으면 이것이 우리 보셨죠? 저거 평창 올림픽 때 하늘에 드론을 한 몇백 대를 띄워서 그것이 이렇게 큰 모양을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걸 보셨잖아요. 거기서 보셨을 때 드론을, 그 많은 벌들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드론이 무기화될 때도 무슨 문제가 있다고 어떤 점들이 있다고 그랬죠? 드론을 띄워놓고 드론을 일시적으로 공격 무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얘기는 무슨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채널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조종기를 갖고 하나의 드론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종기를 갖고 여러 수천 대, 수만 대까지도 네트워킹을 해서 띄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꿀벌을 한 마리 만드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절대 도움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 꿀벌을, 이 손가락 한 마디만한 이 꿀벌을 예를 들어 10,000마리를 만들었다. 이 얘기는 다른 거죠. 이 얘기는 뭐 양봉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의 시작 단계지만 시작 단계를 그냥 보고만 있는 것보다는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그 전기차 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었던 것이 뭐였냐면 배터리 문제였습니다. 배터리 문제. 배터리 문제였던 것은 그것에 대해서 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 한마디만한 요 곳에 배터리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배터리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발전돼 있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이전에 하버드에서 만들었던 로버비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아주 얇은 유선으로 해서
한 마리씩 이렇게 띄웠답니다. 그 기술이 지금 맨체스터 대학이나 이런 데서 연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배터리가 없는, 배터리를 아주 소형화시킨, 진짜 소형화시킨, 그러면서도 그 배터리를 가지고 아주 다수의 그런 어떤 드론과 같은 이런 로봇을 이제 만드는데, 뭐 당연히 이 벌의 구조 같이 이제 날개라든지 이 관절에 대한 구조들도 이 벌의 구조 같이 아주 경량화, 스몰화 시켰다라는 것도 당연한 기술적 기반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 벌도 마찬가지로 윙윙거리면서 날다가 힘들면 어디 붙어 있답니다. 쉰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 활동을 하고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정전기를 이용해 갖고 이 로봇비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기술들까지 더불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로봇이 생명은 없는 로봇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꿀벌이 하는 행동과 행위,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화하는 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관심을 가져두면 또 다른 사업거리에 대한 어떤 부분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번 아이들한테 이런 거, 야, 꿀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사회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더불어서 파생되게 꿀벌이 하는 역할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한 그 기술 공백, 그러니까 환경적 공백이 발생했을 때 어떤 거로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이디어 365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 TV를 검색하셔서 저한테 직접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네, 이런 것처럼, 네, 그것도 있죠. 좋아요도 꾹, 방송이 좋으셨으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좀 한번 설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말이 마지막에서 꼬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이디어 365는 매일매일 진행되신다는 거 알고 있죠? 네, 매일매일 진행되는 아이디어 365 시간, 다음 시간 또 한번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